세상 핫한 종목을 속보처럼 빠르게 가져와 그 종목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속보이는 주식 MC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속보를 가져온 하나증권 김호균입니다. 네, 속보입니다. ARM이 마진율 97%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이 마진율 97%는 정말 꿈의 숫자 같은데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를 몇 군데 아는데 중국 회사 중에 귀주모테라고 있어요. 마오타이라고 술을 만든 회사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60% 나오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와서 정말 난리가 났던 엔비디아도 78% 영업이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센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ARM, ARM은 97%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반도체 시장에서 ARM만큼 꿀을 빠는 회사도 없는 것 같아요. ARM의 명칭은 우리가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는데 이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핵심, 주요 IP를 팹리스 회사에게 제공해주면서 수익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요거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반도체를 만들 때 설계와 생산은 분리하고 생산의 대표적인 회사가 TSMC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설계만 한 회사 우리가 팹리스라고 불러요. 근데 그 팹리스 회사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ARM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고 그 설계도 EDA라는 툴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갖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 EDA를 제공하는 회사가 시놉시스 같은 회사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퀄컴이라는 회사를 쳐봅시다. 이 스마트폰 AP 칩을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ARM의 IP를 가지고 시놉시스의 EDA를 통해서 개발한 다음에 TSMC를 보내서 생산하는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 갑중갑 가장 앞단에 있는 거를 ASML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앞단에 있는 것이 바로 ARM입니다. 궁금한 게 그 IP라는 게 ARM만 할 수 있고 다른 회사들은 IP를 만들 수 없나요? 다른 기업도 할만한데 이게 굉장히 기술 장벽이 높아가지고 ARM 외에는 현재 이런 이제 원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IP 회사는 없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정말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를 찍어서 정말 실제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들의 원천적인 IP, 그러니까 설계도를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이해가 되는데 설계도 규격 같은 거겠죠. 표준 규격 같은 거를 이 회사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 회사의 기술을 통해서만 반도체가 개발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텔의 X86 같은 개념도 있는데 현재 이제 스마트폰에 쓰이는 그 반도체 기술 자체는 다 ARM의 아키텍처를 부르거든요. 그거를 전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RM은 이 과정에서 이 팹리스 기업에게 IP를 제공하는 대가, 즉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요. 그거를 통해서 반도체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럼 생산해서 판매가 되고 그럼 판매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수익과 로열티 비용, 이게 어쨌든 ARM의 양대 수익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IP를 만들어내서 많은 회사들이 이거 대박인데 이 IP를 갖고 우리가 원하는 칩을 만들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걸 채택을 하게 되는 거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거의 99% ARM의 아키텍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97% 마진율이라는 게 100원짜리를 팔아서 97원을 남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구조가 되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78% 같은 마진율이 되는 건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생산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한 원가라든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생산은 다른 쪽에 맡기고 전체적인 매출의 수익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만큼 마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또 ARM 같은 경우는 그 앞단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수익과 로열티 비용이 상당히 많은 매출을 받게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이미 만들어온 기술이잖아요.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ARM에 있어서도 지금 마진율이 97%나 된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수익이죠. 라이센스 수익, 로열티 수익 거의 반반에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장 최근에 실적 발표 데이터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ARM이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버는데 비용을 많이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비용을 쓰는 것 중에 거의 절반이 R&D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넘어요. 일반적으로 테크 기업이 R&D 비용을 15%, 20% 하면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여기는 50%가 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을 올리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R&D나 판관비 말고는 크게 없기 때문에 마진율이 97%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매출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ARM이 밸류에이션이 꽤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 가치로서 괜찮은 편인가요? 사실 ARM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너무 매력적이어서 비싸면 사기 어렵잖아요. 근데 ARM이 좀 비싸다는 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싸다 비싸다를 평가할 때 PR을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한때 100도 넘어가는 PR을 갖고 있었거든요. 포드 PR,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가정했을 때 PR 기준인데 이게 100까지 넘어가는 수준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내려와가지고 한 60 정도, 60, 70이 좀 평균적인 포드 PR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분을 커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갓비디아도 이 포드 PR이 30배 정도 되거든요. 60배면 거의 2배잖아요. 2배로 고평가를 받는 건데 이게 엔비디아보다 좋을까? 라는 어떤 사람들의 의문이 있는 거고 물론 모든 기업을 평가할 때 PR을 갖고만 단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게 부담된다라는 어떤 평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적 발표도 보시게 되면
뭐냐면 이번 분기의 실적이 이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가이던스에서 예상치를 조금 못 미치게 되면서 크게 주가가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실제로 보게 되면 매출 자체가 9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47% 성장한 부분인 거고요. 라이센스 부분이 거의 4억 달러 정도 돼서 60% 성장. 그러니까 라이센스 비용이 조금 더 고성장을 한 부분이 있고 로열티 매출도 한 5억 달러 해가지고 37%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게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이 좀 빠졌거든요. 그거는 2분기 그리고 이제 연간 기준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이 너무 높았던 나머지 조금 미달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매출이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엔비디아도 이번에 블랙에일이라고 신제품을 발표했잖아요. AR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ARM V9이라는 신규 IP를 발표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또 라이센스를 또 계약을 하고 신규 매출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좋지만 향후 성장세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실질적인 뭐 기존 제품의 성과도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데 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일 때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좀 무산되긴 했지만 그 국가들이 다 막았죠. 저건 안 된다. 저거는 눈도 볼 수 없다 해서 막아서 무산됐죠. 그 히스토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암 같은 경우는 영국 회사예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거를 사버려서 상장 폐지시켰어요. 소프트뱅크가 100% 갖고 있는 자회사로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가 좀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엔비디아가 내가 사겠다 암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딜이 성사됐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암까지 갖고 있으면 이거 문제다 라고 해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걸 막았죠. 코로나가 좀 지난 상황에서 손정희 회장이 이젠 됐다 이건 상장을 가보자 라고 해서 상장시켰는데 이게 10%밖에 상장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0%는 소프트뱅크 갖고 있고 그 10%만 상장시켰는데 그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90%가 소프트뱅크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ARM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좀 그런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빅테크를 채택하면서 새로운 자기네 칩을 개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신규 칩을 개발하기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수익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칩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칩의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그 매출의 거의 1, 2% 정도를 로열티로 받기 때문에 이 수익도 자동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AI 시장에 있어서 빅테크들이 개발한 칩이 암 아키텍처로 개발이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의 수익이 기대되는 부분인 거고 특히 좀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지금 CPU를 암의 아키텍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연내에 출시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의 매출이 올해 연내에도 확실히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부분인 거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코발트 100 칩도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건 바이 건으로 원래는 이제 라이센스 계약 한번 하고 이제 뭔가 바뀔 때마다 했는데 불만들이 많았나 봐요. 고객사들 팹뉴스 입장에서 너무 계속 떼간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약간 멤버십화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다기간 계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인 거고 ARM 입장에서는 꾸준히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무상으로는 아주 좋은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주가 차트 한번 보면서 재미난 점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사실 뭐 없잖아요.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3년 9월에 상장됐기 때문에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시작하면서 좀 오르게 가다가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의미 있게 움직였는데 50달러 선에서 80달러까지 올라가는 30달러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사실 큰 폭의 상승이죠. 여기를 빼지 않고 봤을 때는. 근데 지난 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이번 분기 말고요.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거래량과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죠. 80달러에서 거의 2배가 2, 3일 만에 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AI의 변화에 있어서 암이 수혜를 받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되고 시적 발표의 내용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달리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강자인 건 알겠는데 AI 시장에서 최강자는 아직 아니잖아. AI에 있어서는 온 디바이스에 가야지만 얘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저전력, 저효율의 너의 아키텍처가 사용된다고? 그러면 달려봐야 되나? 하면서 급등을 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미 좀 주가도 많이 올랐고 가격이 좀 부담돼가지고 이거 들어가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한다고 보고 우리가 왜냐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그러니까 PR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구간에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ARM도 같이 강하게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90달러 밑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했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시적 발표
발표 이후에 좀 밀렸다가 충분히 그걸 또 회복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ARM에 대한 속보를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의 이제 최강자로 군림을 하다가 이제 또 AI 수혜까지 받게 된 이 반도체 관련주 ARM,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